어느 책 속에 불행한 가정을 들여다보니 화를 내는 이유가 다 비슷하고 행복한 가정을 들여다보니 기뻐하는 모습이 각양각색이더라 라고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감정과 관련지어 이러한 가정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감정 수용형과 감정 묵살형 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을 수용하는 가정은 서로가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상하거나 화낼 일이 없겠지요. 반면 가족끼리 감정을 묵살하기 시작하면 대화 속에 반감이 생기고 무시하게 되고 대화가 점점 딱딱하고 거칠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화난 감정이 점철됩니다. 감정 묵살형 부모는 자신의 내면이나 자녀의 내면에 있는 별로 강렬하지 않은 감정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감정을 묵살하는 부모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치 독극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저 아이가 자기 앞에서 명랑하고 행복하기만을 원합니다.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빠져 있으면 행복한 상태로 바꾸기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그저 화를 냈다는 이유로 벌을 주기도 합니다. 감정 수용형 부모는 자신이나 자녀들이 겪는 소소한 감정들을 잘 알아차립니다.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도 정상적인 감정의 한 부분으로 봅니다. 화가 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움에 빠져도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고 벼랑 끝에 내몰린다고 느껴도 편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감 언어를 통하여 아이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행동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뜻을 명확히 하고 한계를 정해줍니다. 감정 수용형 부모는 아이가 처음 배울 때 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칭찬한 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던져줍니다. 즉, 최고의 교사와 부모는 아이의 수준에 적절한 칭찬과 단서를 주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해줍니다. 아이에게 주는 평생 선물, 감정 다스리기의 5가지 팁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이의 소소한 감정을 알아차린다. 둘째, 아이의 감정적인 표현에 친밀감을 갖고, 셋째는 아이에게 귀 기울여 감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넷째, 아이의 감정을 자기 말로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화난 상황에서 아이가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존 가트맨 박사는 감정 다스리기를 배우고 겪은 아이는 스스로 달랠 줄 아는 신경학적 능력을 갖게 되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인내력, 충동 조절, 불평을 덜하며 다른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질병의 면역력도 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감정 다스리기는 아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슬플 때의 감정, 뭔가 부족하면 그게 뭔지 알려주고 화난 감정을 알려주는 내면의 GPS를 지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아이가 평생 동안 지니게 될 선물인 것입니다. 감정 다스리기는 아주 작은 노력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큰 노력을 한번 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작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도록 반복해서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뇌에 새로운 회로가 생겨야 하는데 그 기간이 평균 21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생각이나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행동이 일어나려면 약 100일 정도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뇌과학자의 연구 결과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일컫는 371과 100일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도 정확히 일치하네요. 정서지능의 저자 데니얼 콜먼 박사는 학생 때 성적이나 지능이 뛰어난 사람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아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감정 다스리기, 내면의 GPS와 같은 감정 다스리기를 어릴 때부터 몸에 배도록 일깨워주면 아이는 행복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